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. 코비에TV입니다. 현재 제가 있는 곳은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입니다.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뭘 검증하고자 그런 목적으로 왔다기보다는요, 말 그대로 괴담 속으로 현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. 과거의 괴담 속 현장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, 어떻게 변했는지 그 흔적을 추적해가지고 정말 어렵게 찾았어요. 정말 어렵게 찾아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. 20년 전에 이야기 속으로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방영했죠. 이제 그 방송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봤다고 증언을 했던 이 장소에 오게 됐는데요. 바로 제가 달리고 있는 이 장소가 그 괴담 속의 현장입니다. 이 도로 좌우측으로 보이는 도로 골짜기가 전부 이 괴담 속의 현장이고요. 오늘의 괴담은 귀곡의 처녀 귀신 괴담입니다. 자, 난 지금 날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될 줄 알고, 시골이니까 제가 사전에 해가 떠 있을 때 미리 촬영을 했거든요. 조금 제가 왜 이 장소를 특정했는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대낮에 미리 촬영을 한번 했습니다. 자,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이 우측 골짜기를 따라가면은 현곡면 하구리가 나옵니다. 그리고 이 반대편을 보면은 무과리 가는 길이에요. 무과리. 자,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저 산 능성이의 모습에 주목해 주시고요. 가까이 보시면 연이어 있는 파란 색깔 지붕의 건물 세 채 보이시죠? 뭔가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습니다. 이 앞에 농수로까지 말이죠.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. 코비에TV입니다. 이렇게 늦은 밤에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. 현재 제가 서 있는 곳은요, 경북 경주 현곡면에 이제 하구리와 무과리 사이에 있는 귀골짜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. 요즘은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 일대는 처녀 귀신이 출몰하는 곳으로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. 뭐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정도만 목격을 했다 이러면은 그렇게 이슈가 안 됐을 텐데, 여기에 뭐 하구리, 무과리, 가정리? 하여간 여러 리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그 귀신을 많이 목격을 했고, 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목격하는 일도 있었습니다. 그럼 여기 귀곡의 처녀 귀신 괴담 이야기를 짧게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. 지금 저의 좌측편과 우측편에는 논과 과수원이 펼쳐져 있고요. 저 뒤쪽으로 귀 골짜기가 있습니다. 이 귀 골짜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연고 묘 봉분이 많이 보이는데요. 1969년이었습니다. 이 이야기의 살해자분께서 이 귀 골짜기 능선 따라서 있는 언덕길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친구들과 살해자분의 눈에 한 여자가 눈에 들어오더래요. 가만히 능선에 서서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, 가만히 잘 살펴보니까 묘지 위에 여자가 떠 있더랍니다. 한 30-40cm 정도가량 발이 땅에서 떨어져 있더래요. 근데 희한한 점은 살해자 혼자 목격한 게 아니라 거기 있던 친구들이 다 같이 목격했다는 점이 정말 무서운 점이죠. 그래서 그 여자 도대체 뭔지 확인하려고 가까이 갔는데, 한참을 가까이 갈 때까지 그 여자가 그 모습 그대로 서 있었대요.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. 그리고 거의 코앞에 도착했을 때쯤에야 여자가 스르르 사라지더랍니다. 네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혼자 목격을 한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친구들이랑
함께 목격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살해자분께서 밤늦게 혼자 이 귀골짜기를 건너게 된 일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더랍니다. 그래서 그 빗길을 헤쳐서 비를 맞으면서 골짜기를 넘고 있었는데 뒤에서 본인의 발자국 소리가 아닌 다른 발자국 소리가 따라오더랍니다. 그래서 그 발자국 소리를 의식하면서 걷고 있다가 뒤를 봤는데 그 여성의 웃음소리는 물론 또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죠. 혼비백산하게 됩니다. 이 살해자분의 할아버지께서도 또 이 귀신 목격담이 있는데요. 실제로 이 할아버지께서는 귀신한테 홀려서 집에 들어왔을 때 완전히 피투성이가 돼서 들어왔대요. 지금은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께서 무과리에 있는, 제 앞쪽으로 무과리거든요. 무과리에 있는 상가에 들렸다가 하구리 쪽 댁으로 돌아오시는 길이었대요. 그런데 웬 여자가 할아버지 하고 부르더니 어느 방향으로 가시냐고, 그래서 아들내미네 쪽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본인은 남사 방향으로 간다, 방향이 같으니까 같이 가자 이러더래요. 그래서 무심결에 한밤중에 이제 여자가 있는 게 이상하긴 했지만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. 그리고 불과 얼마 안 있어서 그 처녀 귀신한테 홀린 할아버지께서는 그 절벽 아래 낭떠러지 물길로 그만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굴러 떨어진 그 할아버지를 그 처녀 귀신은 뭔가 약 올리는 듯한 눈빛과 막 웃음소리를 내면서 막 이렇게 내려보고 있었대요. 할아버지, 저는 남사로 가고 있어요. 같이 가실래요? 그런데 평소에 귀신이나 미신 같은 건 전혀 믿지 않는 분이었기 때문에 뭐 잘못 봤다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할 리는 더더욱 없었겠죠. 그런데 이 귀골짜기 귀신 목격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. 바로 이 처녀 귀신이 파란 옷을 입고 있었다는 공통된 주장이 있었고요. 또한 이 귀신이 사라질 때 이 산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의 새소리가 났다고 합니다. 지금은 이 지역이 워낙 개발이 됐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아직까지 그런 목격담이나 소문이 들려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하여간 그 이야기 속으로가 방영될 당시까지만 해도 참 많은 분들이 증언을 하셨죠. 그 당시에 방송 인터뷰 해주셨던 분들이 거의 뭐 4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했으니까 지금 뭐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나이가 뭐 8, 90대가 돼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. 그런데 하나 더 재밌는 사실은 그 처녀 귀신의 정체를 마을 사람들이 누군지 특정을 한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그 처녀 귀신의 정체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. 과거에 두 남녀가 아주 열렬히 사랑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 남자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. 일찍 죽었대요. 하지만 그 남자를 그리워한 여자는 이 귀골짜기를 넘어다니면서 항상 그 남자의 묘에 그렇게 방문을 했대요. 하지만 지금 보이시는 이 논이 그 당시에는 이제 연못이었다고 하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 또한 이 연못에 빠져 죽게 되었대요. 이야기 속으로 에피소드에서 그 주인공, 여기 주민분들께서는 이 연못에 빠져 죽었던 여성의 무덤이 어디까지인지도 특정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그 무덤을 찾아보려 했더니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. 20년 전 그 당시에도 이미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무덤이었기 때문에 20년이 지난 지금 제가 그걸 찾기란 무리가 있었죠. 어찌됐건 여기 동네 주민분들, 당시 많은 어르신분들께서 여기에 돌아다니는 그 처녀 귀신의 혼령은 그 여자라고 특정을 하시더라고요.
그럼 하나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. 억울하게 죽은 건 죽은 거지만 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그렇게 공포에 떨게 했는가? 그건 아직 저도 미스테리입니다. 여기 귀골짝이 아까 지나오다 보니까 여기 이 근처에 있는 산에 무연고 봉분들이나 묘, 주인 찾는다고 현수막 붙여놨더라고요. 그만큼 여기에 무연고 묘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. 제가 생각하기에 그 방송에 나왔던 장소, 귀신 봤다고 하는 또 골짜기 위치가 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. 보면 여기 오른쪽에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모르겠는데 과수원 하나 있고요. 이 좌측으로 굽어진 길, 그리고 저 멀리 지금 아파트가 생겨서 그렇지만 뒤쪽으로 산이 하나 가려져 있어요. 이야기 속으로 영상에서 할머니랑 그 살해자분께서 걸어가던 그 길이 아닌가. 지금은 이렇게 시멘트 길이 생겼고 아마도 그 연못에서 빠져 죽었다는 그 여성의 무덤이 여기 어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. 왜냐면 자, 여러분, 사연 보면 할아버지께서 무과리에 있는 상갓집에 다녀오시다가 이제 귀골짜기를 넘어가다가 귀신을 마주했다고 하셨는데요.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무과리에서 하구리로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. 정확한 포인트는 지금 제 좌우로 보이는 쪽이 귀골입니다. 귀골. 궁금한 게 한 게 생겼어요. 뭐냐면 처녀 귀신이 할아버지 앞에 나타나서 본인이 남사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같은 방향이니까 같이 가자. 왜 그 귀신은 남사에 간다고 했던 걸까요? 이 근처에 남살이라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. 또한 그 남사리에는 또 남사 저수지라고 큰 저수지가 하나 있는 모양이에요.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볼까 합니다. 이렇게 귀골짜기는 다 지났어요, 여러분. 저랑 얘기하기 싫으세요? 방금 저랑 얘기하기 싫으세요? 이랬더니 계속해 이러지 않았어요? 계속해 이렇게? 한번 잠깐만 뒤로 돌려서 들어보세요. 내가 듣기로는 계속해 뭐 이런 것 같은데? 저랑 얘기하기 싫으세요? 이랬더니 계속해 이런 것 같은데? 한번 들어보세요, 여러분. 내가 잘못 들은 건가? 여러분들이 듣기엔 뭐라고 들렸어요? 하여간 한 번 더 해볼게요. 살짝 한 번만 더 해보고 뭐 크게 반응 없으면은 그냥 일단은 빠꾸 하는 걸로. 집에 가서 후딱 편집해서 보여드릴게요. 재밌게.
아니 지금 논에서 막 여자 웃음소리 들려. 내 잘못 들은 건가? 아니 방금 논두렁 뒤에서 제 뒤에서 웃음소리 들렸어요. 아 놀래라 씨. 아니 여러분들은 못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자꾸 뒤에서 아까부터 논에서 내가 지금 이 소리가 섞여서 잘못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하여간 여기 처녀 귀신이 나타나면은 항상 웃는데요.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설계를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금 고스트박스 사이로 막 뒤에서 뭐가 소리가 났어요. 계속 뭐가 소리가 찔끔찔끔 나. 이게 막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랑 막 저 차 소리랑 뭐 가끔 멧돼지 쫓는 팡팡팡 소리가 나더라고요. 저번에 해남 갔을 때처럼. 그 뭔가 소리에 섞여가지고 막 이렇게 소리가 났거든요. 웃는 소리가 여자가 뒤에서. 이 논 주변으로가 다 그 골짜기 라인이에요. 능성이에요. 능성이. 그래서 제 옆쪽으로도 그 골짜기가 보여요. 그리고 앞쪽으로 논, 뒤쪽으로 논, 옆에 산. 그런 지금 구조예요. 날이 밝을 때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려야 되는 장소였기 때문에 4시 반에 도착했어요. 여기 4시 반에 도착해서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답사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많이 움직였어요. 여기 근처에 그리고 폐가도 있어요. 폐가도 많이 있어서 그 폐가가 여기 가까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보여드리려고 해도 근처에 바로 민가가 있어서 휴대폰 후레쉬 들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한번 그 흉가 쪽 보여드릴까요? 일단 그러면 제가 차 끌고 잠깐 가서 흉가 쪽 보여드릴게요. 또 어떻게 생겼나 잠깐만 비춰드릴게요. 거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만. 나 차에 얼굴 이렇게 하얗게 비치고 있으면 건너편에서 운전하는 사람들 귀신인 줄 알겠다. 야, 저 차 안에 저 사람 뭐야? 뭐야? 야, 귀신이 염색했어. 야, 귀신 파마했어. 막 이러면서 놀래는 거 아니야? 여러분 잘 보세요. 나 이것만 보여주고 바로 갈 거예요. 여기 오래 안 있을 거야. 보세요. 나 이거 보여주고 바로 차로 갈 거예요. 나 이제 갑니다. 나 지금 흉가 체험하러 온 거 아니에요, 여러분. 괴담 속으로 촬영하러 온 거지 흉가 체험하러 온 거 아니기 때문에 나 저기 안 들어갈 거예요. 나의 본분을 잊지 않겠습니다. 지금 제가 나의 본분을 잊지 않겠습니다. 코비의 TV가 구글 나무위키에 떴는데요. 거기 뭐 무서운 이야기를 주로 하며 흉가 체험을 하는 유튜버다 이렇게 뜨더라고요. 분명한 건 저는 흉가를 체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. 체험이 아니에요. 저는 체험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뭘 해보는 체험을 얘기하는데 전 지금 이 흉가를 체험하러 온 게 아닙니다, 여러분. 실제로 얼마 전에 무당분께서 제 방송 보시고 무당분께서 직접 저한테 이메일을 주셨어요. 다른 데 갈 때는 다 괜찮았는데 저 피발령 다녀온 날은 저한테 그러셨어요. 얘 진짜 용케도 살아왔네. 용케도 잘 다녀왔네.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. 뭐 장문의 메일이었어요. 진짜 장문이었고 뭐 여러 가지 조언과 걱정과 우려와 실수와 이런 걸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여간 피발령은 제가 정상에서 내려올 때부터 남자 귀신이 저한테 한 명이 붙어서 내려왔대요. 그리고 앞좌석과 뒷좌석을 오가면서 제가 방송하고 있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흉내를 냈대요. 막 웃으면서 흉내를 냈대요. 그리고 제가 그 길가에서 세워가지고 막 고스트박스 할 때는요
여러 명의 귀신들이 뒷좌석에 있었대요. 여러 명의. 그러면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지들끼리 막 신나 있었대요. 귀신들이 엄청 신나 있었대. 그래서 여러 가지 비방이랑 뭐 이런 걸 알려주셨어요. 우려하는 거랑 내가 해야 될 거, 하지 말아야 될 거, 촬영을 언제 해야 되는지, 어느 날짜에 어느 시간에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진짜 많이 조언을 주셨어요. 하여간 요즘에 그런 진짜 무당분들의 컨택이 있기 때문에 저도 행동이 좀 조심스러워요. 요즘에 제가 영상 올린 걸 다 보셨는데 하여간 다른 거는 다 문제가 없었대요. 크게 뭐 그런 거 못 느꼈대요. 크게 그런 거 못 느꼈대. 심지어 각산도 뭐 그런 거 못 느꼈대요. 딱히 못 느끼신 것 같아. 본인이 느끼기시기에. 근데 피발령은 제가 용케 살아왔다고 하셨어요. 피발령은 용케 잘 다녀왔네. 딱 이 표현을 하셨어요. 야, 용케 돌아왔네. 약간 이런. 이번 주는 기필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토요일날 영상을 늦게라도 좀 보실 수 있게 서둘러 집에 가서 편집을 좀 시작할게요. 시작하고